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구속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구속영장 영장 기간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어제 저녁에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이 오늘 아침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 8시 50분 거의 9시 다 돼가지고 또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구속 기소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내란 재판이 아주 확 빨라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이 빨라지면서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이 기각됐다는 걸 가지고 윤석열이 석방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란 얘기도 제가 오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 확 빨라진 윤석열 내란 재판입니다. 일단 이 사건이 형사사건 심리가 시작이 되면 탄핵사건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속도도 무척 빨라질 겁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었는데 이게 조금 내용이 거시기해서 내용을 조금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결국 구속기간이 연장이 무산됐는데 그래도 윤석열 구속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요, 어쨌거나 윤석열이 파면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윤석열 사형될 거예요. 이런 절차가 앞으로 확 빨라지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윤석열 구속 연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법원이 윤석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정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죠. 어제 방송을 시작할 무렵에 갑자기 속보가 떠버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되게 당황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검찰이 재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신청 역시 또 기각됐습니다. 결국에는 구속기간 연장은 무산된 거예요. 원래 이 대부분의 구속기간 같은 경우에 검찰이 한 차례 연장을 해서 총 20일 동안 구속기간을 검찰에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열흘로 구속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열흘 안에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27일까지입니다. 근데 아마 검찰은 내일이나 모레, 제가 볼 땐 내일 정도쯤에 아마 윤석열을 구속한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은 2월 하순쯤에 윤석열 내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정도면은 윤석열 내란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될 것 같고요. 아마도 공판 준비 기일은 한 3차례 정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2, 3주 동안 3차례. 그러니까 3월부터 2월 말이나 3월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열릴 거로 보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일정으로 볼 때 3월 중순부터는 윤석열 내란 사건 역시도 일주일에 2번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3번이 열릴 수도 있어요.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일주일 내내 법정에 붙잡아 뒀는데 윤석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윤석열 내란죄 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일부에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석방되는 거 아닙니다. 구속기간이 짧아져서 빨리 기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쪽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윤갑근이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은 자, 오늘 윤갑근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을 석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구속 기간을 연장 안 했는데 왜 석방을 해? 구속 기간 연장 안 하면은 그건 기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십몇 년마다 한 건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중에 갑자기 피해자와 합의를 해가지고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때 그때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속기간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 피고인을 석방해 주는 그런 경우는 제가 종종 봤는데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피의자가 갑자기 석방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구속된 피의자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윤석열 변호인들은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됐으니까 석방해라 이런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안 했으니까 석방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해요. 자,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구속기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보냈으면 검찰은 그걸 보고 기소할 건지 말 건지 양당 간의 결정만 내면 되지. 니들이 무슨 또 수사를 한단 말이냐. 수사는 한 번이면 좋게 공수처에서 수사했으면 그걸로 끝. 검찰이 또 수사한다 이딴 소리 하지 마.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는 거야. 검찰은 기소할지 말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야 공수처에서 기소하라고 갖고 왔으면 그냥 니들은 기소만 해. 기소하기 싫으면 그냥 기소 안 한다고 하든가 이 말이거든요. 석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기소하라는 네, 소리가 끊겼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오래 끊겨 있었나 보네요. 예, 소리가 끊겼습니다. 마이크가 끊겼네요. 아이고, 그새 또 마이크. 아따. 예, 마이크 끊겼습니다.
아이고, 예, 소리가 끊겼네요. 아, 당황했습니다. 예, 아, 놀래라. 네, 이게, 배터리가, 예, 아, 예, 배터리가 그 마이크 수신기에 배터리가 다 됐어요. 이게 마이크 수신기가 배터리가 빨리 달래요. 예. 자, 마이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요? 네, 소리 괜찮아요, 이제. 아, 아까부터 마이크가 지지직 소리가 나더니라고 하셨군요. 모니터 요원을 두든지 해야지. 아, 이 밤중에 참 모니터 요원도 참 고생하시겠어요. 네, 아, 예, 아. 개천 용가리님께서 누가 쳐들어온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나요? 윤갑근 변호사 얘기를 하다가 소리가 끊겼을 걸로 보여져요. 윤갑근 변호사가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요즘 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과연 검사 출신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억지만 남은 것 같아요. 아니, 어디를 봐서 영장, 기각 결정서 어디를 봐서 석방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판사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넘겼으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끝내고 넘겼으니까 검찰은 더 수사하겠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니들은 기소만 해.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해. 이 말이거든요. 그죠? 풀어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수사는 이미 공수처에서 다 했어.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해.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풀어주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갑근은 갑자기 풀어줘야 된다는 헛소리를 한 거죠. 이거는 법률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라 그냥 어거지입니다. 물론 법원의 결정에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자체를 거부해버렸죠. 사실상 수사를 못했습니다. 수사를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공수처가 검찰에 넘겨줬죠.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해라 이거였습니다. 공수처가 그냥 수사를 못할 것 같으니 검찰에서 수사하세요 하고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지 검찰은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하세요라고 법원이 판단해 버렸으면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검찰과 공수처의 책임이죠. 검찰과 공수처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자기들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법리 해석상 보면은 법원의 판단이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따라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법리 판단을 잘못했거나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거나 하여튼 뭔가 잘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검찰과 공수처한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해요. 검찰은 윤석열이가 수사를 거부한다는 점을 빌미 삼아서 공수처한테 계속 가서 니들 수사하지 말고 우리한테 자꾸 자료 넘겨 이렇게 찝적댔죠. 공수처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귀찮다 넘기줍보자 요래버렸단 말이야. 직무유기를 한 거죠. 검찰은 해서는 안 되는 직권 남용을 한 거고 월권을 한 거고 공수처는 직무유기를 한 거고 그런 거죠. 그게 이번과 같은 사태를 낳은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법원이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윤곽근이라든지 윤석열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 근데 법원 판단은 뭐야? 공수처에서 수사 다 했어. 그러니까 검찰은 더 수사하지 마. 이렇게 달리 말하면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걸 오히려 인정해 줬죠.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나 윤곽근 변호사가 했던 얘기는 틀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준 겁니다. 이 점은 분명한 거죠.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보냈으면 검찰은 가부 판단만 하지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 즉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어 라는 걸 재확인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따라서 이걸 가지고 풀어주라 마라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법원은 검찰에 대해서 야 니들 함부로 나대면 안 돼. 적어도 이 공수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해준 겁니다. 니들 수사권 함부로 갖다 대지 마. 니들 수사하지 말라고 만든 데가 공수처야.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니들이 다시 수사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돼. 라고 한 건 거죠.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그 취지를 지켜라. 라고 법원이 올해 경고를 한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왜 하필 그 결정을 이번에 윤석열 그것도 내란 사태에 처음으로 적용했느냐 이거야. 다른 것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수사가 차질이 생긴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분명한 거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지금 기소를 하게 돼버렸어. 물론 지금 뭐 김용현이라든지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곽종건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여인영 방첩사령관 뭐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 사람들의 이 공소장만 봐도 충분히 윤석열의 혐의가 나오고도 남죠. 따라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이가 뭐라고 변명을 나불대는지 좀 듣고 싶기도 하잖아. 그런 부분이 미처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은 정말로 아쉽죠. 그게 제가 계속 아쉽다는 거고 그 점에서 계속 혹시라도 여기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것 때문에 문제가 향후에 이 공소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스럽다고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걱정하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은 이미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벌충할 것이냐 대안을 좀 얘기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함께 끌고 나가는 거죠. 헌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되면은 아무래도 판단을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이 탄핵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보고 이 형사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그만큼 헌재 판단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월 초까지 그래서 3월 7일 정도까지 뭐 헌재 판단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형사재판이 빨리 시작되게 되면은 헌법재판도 좀 속도를 빨리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러면 2월 말에도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형사재판에서 헌법재판의 이 자료들을 증거 자료로 쓰게 될 수도 있죠. 거꾸로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속도를 빨리 하거나 서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개소리 나불댄 거, 그거 다 이제 형사 법정에 가서 증거로 쓰인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나불댄 얘기, 사실상 범죄를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게 그대로 형사재판에 넘어가서 증거로 쓰일 겁니다. 일단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라는 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조금 증거 확보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명백하게 틀려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헌법재판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징계입니다. 탄핵사건은 징계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 대통령의 경우라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할 정도였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번 사건에 적용을 시키면은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 이것이 실체적으로 요건을 막 갖췄는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다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하고는 또 별개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엄의 실체적인 하자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탄핵은 됩니다. 내란죄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할 때, 계엄은 전시, 사변 혹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 군사적 대응의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한다잖아요. 근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딱히 비상사태도 아니었는데 무엇보다 군사적 대응의 필요가 없는데 계엄을 했죠. 그러니까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 하자, 국무회의를 안 열고 그냥 지멋대로 해버린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쳤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총리나 장관의 부서가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계엄 포고문이라든지 뭐 계엄 포고령이라든지 그 내용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히 높은데, 자칫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내란죄가 안 될 수는 있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사건은 이게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했느냐야.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도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엄의 그 내용을 요건을 못 갖춘 계엄도 직무상 하자는 됩니다. 하지만 불법 계엄이라고 해서 내란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야. 내란죄가 되려면은 이 계엄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키거나 헌법기관을 폐지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불법적인 계엄이었다 플러스 헌법기관을 중지시키려고 했다 또는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요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국회에 군대가 쳐들어갔다, 요거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내란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볼 때 불법 계엄이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내란죄가 성립 안 되는데 파면이 성립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사재판에서는 헌법재판보다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뭐 요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것이, 수사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수사를 못하고 넘어간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른바 그 최상목 메모라든지 이상민 메모라든지 조태열 메모라든지 이렇게 그 김용현이 장관들한테 논아줬다라는 그 메모, 요거는
내란죄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의 명백한 증거잖아요. 특히 이상민이 언론사를 단수하려고 했다는 것은 명백한 내란죄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아직 못했다는 게 진짜 안타까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말을 들었어야 했어. 수사를 했고 추궁을 했었어야 됐어. 근데 추궁을 못한 게 진짜로 안타까워. 이게 수사 이번에 연장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했었어야 되고, 참 안타깝고. 그게 제가 그래서, 이걸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 탄핵은 됐는데 내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괜한 기우까지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는 나오죠. 이상민 사태, 이상민 이런 행안부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시 밑바닥부터 해와야 된다는 게 명백해지는 거죠. 특검을 할 수 있으면은 특검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특검이 어렵다면 경찰 단계에서 착착 수사를 밟아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장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지금 내란죄 수사는 했는데 군사반란죄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군사반란이나 내란이나 거의 같습니다. 일단 군대가 동원됐죠. 그래서 군사반란이 돼요. 군대가 동원이 됐으면 군사반란이 돼. 그리고 윤석열은 군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군 최고 통수권자가 군사력을 이용해가지고 헌법기관을 침탈하려고 했으면 그건 군사반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군사반란죄에 대해서 현재 이번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군사반란죄 적용되죠? 그럼 뭐라고? 그냥 사형. 그냥 사형. 사형밖에 없어요, 군사반란은. 더군다나 군사반란과 내란은 이른바 경합관계입니다. 경합범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에 보면 경합범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개 이상의 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 때, 살인죄와 살인죄와 폭행치사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는 상해치사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가장 무거운 죄를 적용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같이 적용해 놓고 법원에서 판단만 가장 무거운 죄를 적용을 시켜도 돼. 그러니까 내란죄하고 군사반란죄를 같이 기소해 놓고 가장 무거운 죄, 군사반란죄를 같이 군사반란죄로 선고만 내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합범 관계이기 때문에 딱히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부에서 군사반란죄로 기소를 못하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군사반란으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내란을 일으켰으면 그건 군사반란죄가 맞아요. 그거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에서는 내란죄하고 군사반란죄가 경합범 관계예요. 경합범 관계일 경우에는 무거운 죄를 처벌합니다. 무거운 죄, 내란은 사형 무기징역인데 군사반란은 사형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군사반란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군사반란죄 적용을 아예 안 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결국 추진해야 되는 거지.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최상목을 날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6개월 안에 1심이 끝날 거라고 보장을 못해요. 윤석열 측에서 계속 시간을 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별건으로 윤석열을 계속 구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별건 수사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와야 돼요. 정권을 되찾아와야 돼. 그래야지 이걸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도 특검을 계속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빨리 우리가 정권을 가져야지 특검도 이제 다시 할 수 있어요. 윤석열은 어찌 된다 치더라도 나머지 새끼들 이번에 수사에서 빠져나간 놈들, 특히 검찰이 수사에서 빼준 놈들, 얘네들 그만 놔둘 거야? 아니죠. 반드시 우리가 얘네들을 끝까지 우리가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특검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하더라도 꼭 해야 돼. 도이치모터스다, 명태균 특검이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채 양명주 특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정권을 빨리 되찾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계속 싸워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